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성기입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이런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대략 어제 올려드렸는데, 지금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시면, 이런 글이죠. 조선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사이클입니다. 이번 상승기가 곧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이며 아주 오래오래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회의 장입니다. 허나 여전히 조선사이클의 핵심 기업들이 바닥을 박박 끼고 있습니다. 겨우 24,000원이면 제가 투자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필승 멤버십이 한 달 비용이 24,000원밖에 안 되죠. 이번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위 종목들은 모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며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 핵심 기업들도 조만간 포트에 담아갈 생각입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 핵심 기업들도 조만간 포트에 담아갈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차트를 좀 올려드렸어요. 전부 다 투자 중이고 전 종목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대탕솔루션 역시 투자 중이죠. 뭐 조정에 대한 그런 빌미도 보이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KSP 조정에 대한 빌미를 조금씩 보이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HS 엔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제 막 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S&W 마찬가지로 관리 종목 탈피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보인 이후에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종목에 대해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이후로 바닥을 박박 끼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성기입니다. 사실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오해가 쌓이면서 혹은 완벽하게 소외되면서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 멤버분들은 뭐 축제예요, 축제. 지금 보시면 6월 5일에 나누는 대화이죠. 자, 오늘도 축제네요. 오늘도 축제네요. 정확히 맞는 말이죠. 저희는 매일같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비중을 실어서 특정 섹터에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AI에 이제 비중을 실음으로써 역시나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오간 것이고, 뭐 LS도 투자하고 있어요. 원재료 구리값 하락에도 튀는 LS 주가, 구리값 상관없이 LS도 가네요. LS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안정감을 주네요. 땡땡땡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LS에 대해서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죠. 그 전일 장에 굉장한 좀 상승세를,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땡땡땡땡 둘 다 마음 편한 구간이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방금 보였다시피 거의 뭐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이고, 이제 다음 동방성기가 이제 조만간 포트에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미리부터 영상을 좀 찍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고스란히 좀 보여드리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슈퍼사이클에 대한 확신도 혹은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실적만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다른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전 2019년, 2020년대에 비해서 지금의 주가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해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 주가가 대략 한 3,500원대, 고가는 4,100원대이고 3,500원대를 이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2,930원, 뭐 20% 이상, 30% 이상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더 하락한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그렇게 풀리고 조선주에 대한 그런 시각이라던가 혹은 조선주들의 그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퀀텀 점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뭐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다, 이것밖에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제가 현대미포조선과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동방성기는 이번에 현대미포조선의 물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노이즈가 끼고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큰 이제 고객사 중 하나였었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동방성기가 커트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중소형주가 이 정도의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업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현대인프조선과의 그런 재계약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거의 싹 다 날려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간 397억 원, 약 400억 정도 되죠. 4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150억이 넘는 땅을 인수를 했습니다. 예, 기존에 배관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의 배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땅을 인수를 한 곳이고, 사실 동방성기도 조선의 배관, 파이프라인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땅을 인수하자마자 어느 정도의 그런, 설비 투자만 한다면 곧바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제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다. 이게 올해부터 돌아가고 있고요. 아마 올해 3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예요. 현대입부조선과의 그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인수를 해서 바로 상용화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거죠. 실제로 동방성기의 그런 내부적인 그 내용을 제가 분석했을 때에도 물어물어 분석했을 때에도 이번에 1승과 그리고 세진중공업의 물량이 현대이보조선의 물량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1승이 대주주이고요. 세진중공업이 2대주주인데 세진중공업, 1승, 동방석이 이런 식으로 계열사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흐름인 것이고 이번에 150억 정도의 땅을 인수한 것도 1승과 나누어 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승과 세진중공업이 새롭게 이제 고객사로 들어온 것이고 현대이보조선의 잘린 물량은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서 더 많은 물량으로 이제 쳐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이부조선과의 그런 재계약 불가에 대한 혹은 재계약을 쳐낸 것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 생각보다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선박에 대한 수주를 하면은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방성기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면 작년에 수주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올해부터 서서히 실적에 찍힌다는 것이고 사실 작년부터 2천억 원대 혹은 3천억 원대의 그런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수주가 되었기 때문에 동방성기 입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도가 꽤나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방성기가 현대이부조선을 버리기까지의 그런 환경을 본다면 그만큼 동방성기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세진중공업이 이번에 울산에서 이제 부유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신산업으로 뛰어들게 되어 있죠. 내상풍력에 대해서는 배관에 대한 가격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특히 세준중공업으로부터 이제 물량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혹은 신호들 혹은 업황이 혹은 실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역시나 동방성기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적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일단 이번 연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대략 6억 원, 당기순이익이 5억 원 정도인데 저는 QOQ로 이번 2분기 실적이 100% 정도의 그런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분기별 100%입니다. 연간도 아니고 분기별 100% 정도의 성장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기업 쪽에서 보수적으로 올해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정도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100% 정도의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저는 분기별 1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100% 이상에 대한 실적 성장도를 올해부터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성장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염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이제 발주된 그런 수주한 조선에 대한 물량이 꾸준하게 발생할 것이고 참고로 배관에 대한 배관 파이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매출 인식이 빠를 수 있다는 점도 지금 당장에서야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도 한 3녹밖에 없어요. 원래는 한 수십 개 정도의 기업이 있었었는데 전부 다 망했습니다. 지난 10몇 년간의 그런 불황기를 통해서 전부 다 망했고 그나마 삼녹과 동방성기 정도가 이런 조선의 배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동방종래던가 혹은 세형 ENG 등도 있는데 동방성기 입장에서는 이런 두 기업들에 대해서는 딱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파산 절차, 거의 망해가는 그런 기업으로 결국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동방성기는 이미 충분한 인력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풀캐파가 현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올해 늦어도 지금부터 상반기 내에서는 공장이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던 만큼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에 올해 3분기 실적부터는 150억 이상, 약간 181억 원 정도의 땅을 이제 배관 파이프라인에 대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퀀텀 점프가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 쇼티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이부소송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게 퀀텀 점프하는 기간이 아마 올해 내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방성기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좀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봤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캐파죠. 사실상 249억 원 정도의 되는 매출액이 되는 그런 기업이 영업이익이 14억이 나왔었는데, 이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뛴다면 영업이익은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뛴다는 거예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 이상으로 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가치를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것들도 깊이 있게 보는 분들, 특히 비중을 실어서, 제 주위에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뷰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톤어라운드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배관 쇼티지로 인해서 배관의 가격이 거의 70%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물량도 50% 이상 뛰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조선사들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대략 2개 정도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독과점이라는 거예요. 독과점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에도 전혀 밀리지 않은 그런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풀캐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라던가 혹은 매출액 이런 것들도 꽤나 좀 물량이 나오고 있다. 퀀텀 점프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에서도 굉장히 보수로 봤을 때에도 올해는 3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소 100% 이상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 기준 100% 이상 올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과연 매력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1차 상승을 보인 이후에 241선 기준으로 지지라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을 밟고 다시금 재돌파가 이루어질 경우 꽤나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N자형 반동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신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파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슈퍼사이클에서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방성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